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장기금리 이들의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탄력을 다소 약화시켰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2달 내 가장 높은 수준인 0.72%를 기록했었고요. 주간으로는 15bp, 0.15%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했었습니다.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의 배경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크게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졌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곤 있지만 러시아에서 나왔던 깜짝 백신 승인 소식, 또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 부담감, 30년물 입찰 부진 소식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재무부에서 대규모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장기금리 향방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 민감도가 높을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낮은 금리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만큼 금리가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지난주 미국 의회는 결국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지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발표했었던 행정명령이 단기적인 재정 절벽은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담긴 실업수당 재원이 아마 빠르면 9월 말경에 소진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게 소진되기 이전에는 어떻게든 의회에서 최종 협상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시장 충격이 제한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9월 8일경에 다시 열리기 이전에는 부양책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만큼 정책 모멘텀은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달러 지수는 추가적인 약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하락 속도는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입니다. 달러와 약세 모멘텀이 강하게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여타 통화들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펀더멘탈이 그 나라들 통화의 강세를 소화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장이 나오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통화 강세를 충분히 소화해내는 국가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달러와 약세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15일경에 예정이 됐었던 미중 고위급 1단계 무역 협상 이행 점검 회의는 당일에 갑작스럽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일정도 미정인 상황인데요. 우선 회담 연기의 이유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 이 중국 전현직 지도부들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비공개적으로 나누는 연례 행사인 베이다이어 회의 일정과 중복이 된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무산의 이유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회의 연기 결정을 이 미중 간 무역 갈등 부각 가능성을 낮춘 이벤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좌측 차트 보시면 지난 6월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대미 수입 이행률은 50%가 채 되지 않고요. 연간으로 약속한 매입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6월까지 이행률은 약 23%에 불과합니다. 사실 미국이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삼을 수 있고, 반면에 코로나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문제 삼지 않고자 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회담이 연기되었다라는 결정은 일단 미국 대선 이전에는 무역을 둘러싼 미중 간 잡음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서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고수하려고 하는 동시에 이 팜벨트를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기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되 무역 협상은 건드리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은 사실 더 이상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마찰은 여러 부문에서 계속 일어나겠지만 이 중장기적인 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시장 민감도는 높지 않은 현재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저금리에 대한 자산시장의 의존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이 일단 매우 낮은 동시에 시장금리의 변동성 자체도 이례적으로 낮은 환경이 지난 몇 달간 이어져 오면서 최근 금융시장 주체들은 이 금리 변수에 대한 경계를 접어놓고 자산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산에든 투자해 놓지 않는다면 부의 실질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깎일 수 있다라는 경계를 높이면서 거의 대부분 자산들의 가격을 올려놓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높은 금리 의존도는 지난주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시장 충격에서도 보여졌는데요. 지금까지 제한적인 범위 내에 머무르던 또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우세했었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난주 러시아 백신 소식, 또 미국 물가 반등 소식에 갑작스럽게 상승 전환하면서 저금리 의존도가 특히 높았었던 금가격, 나스닥에 큰 폭 조정을 가져왔었던 건데요. 이어서 미국 장기물 입찰 결과가 다소 부진했다라는 소식은 10년 이상 장기물 금리들을 자극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백신 등록 소식이 촉발했었던 이 서구권 국가들의 백신 개발 가속화 기대, 그리고 물가 회복 데이터들은 경제의 정상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금리 상승을 촉발해서 오히려 자산 가격 조정을 야기했었던 지난주의 현상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정상화나 백신의 개발, 더 나아가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수반하는 국채 공급 확대가 자산 시장에 마냥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있음을 한켠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듯한데요. 우선 아직은 절대금리 레벨이 낮기 때문에 지난주 금리 상승이 자산시장 가격 전반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지만, 만약 시장에서 금리 레벨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 연준의 금리 안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상당한 폭의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심리 훼손은 결국 실물 경제 참가자들의 심리 훼손과 맞물릴 수 있고요. 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대규모 정부 지출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국채 발행에 대한 금리 상승, 이 다른 말로 구축 효과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깎아내리게 된다면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준의 명확한 정책 목표와 포워드 가이던스,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연준 내부에서는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 물가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실패를 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11년경부터 지금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 2% 물가 목표제의 형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2% 목표가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마치 2%가 연준이 용인하는 상한선이라는 인식을 심었고요. 그래서 실제 물가가 2%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이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긴축 경계를 세우게 만들면서 시장 금리들 상승이 너무 일찍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너무 이른 시점에 발생했었던 시장 금리의 상승이 좌측 차트에서 보시듯이 기대 물가의 추가적인 회복을 가로막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져 왔던 기대 물가의 흐름이 결국 실제 물가의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연준이 물가 목표를 기존 2% 목표제에서 2% 오버슈팅을 용인 또는 유도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이 연준의 의도보다 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가지 않게끔, 그래서 긴축 경계를 지나치게 빨리 세우지 않게끔, 그래서 시장 금리들이 너무 이른 시점부터 상승하지 않게끔 소통을 해서 과거의 물가 목표 달성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직 경제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장기 금리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지금의 기대 물가 상승 추세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시장금리 상승을 만약 연준이 용인을 한다면 연준의 정책 목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또 재정 확장 정책 효과가 구축 효과로 깎일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대 물가의 회복 흐름, 또 경기 회복 심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시장 금리들을 낮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안정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시장이 가지게 만든다면 연준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인 국채금리들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연준이 실제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지
도입하는 경우라야 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게에 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는 더 이상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연준은 경기나 물가 기대 또 국채 발행 같은 이슈들이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떠오를 때 명확한 정책 목표 또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또 자산 매입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 잠재적인 금리 상승 압력을 제어하는 방식만으로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결과로 기대 물가의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와중에 명목 금리들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제어가 된다면 그 격차로 계산이 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실질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금융시장과 경기를 추가로 뒷받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연준은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이전에 경기와 물가의 과열을 유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과열도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 모멘텀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폭의 금리 상승이 시장의 조정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조정들이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주는 일단 미국 의회가 결국 부양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지난 13일부터 휴회에 돌입했기 때문에 의회가 다시 열리는 다음 달 9월 8일까지는 재정 모멘텀 공백기에 들어서면서 증시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곤 있습니다. 또 20일 새벽, 저희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발표되는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연준의 정책 목표, 그리고 기준금리 포워드 가이던스, 또 자산 매입 정책 가이던스 구체화, 다른 말로 장기금리의 안정 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는 9월 회의에서 최종적인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지 여부를 가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로존에서 발표될 PMI 지표들의 추가 상승 여부도 경기 경로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